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부동산학개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토지가 뭐다, 부동산이 뭐다라는 거 배웠죠. 그 중에서 그 토지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참조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분류해서, 여러분 대부분 교과서에 부동산을 분류해가지고 필지니 획지니 해가면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분류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동산의 분류와 관련해서 항상 조심하실 건요,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토지도 똑같은 부동산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른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것들 뭐 용어 개념들을 굉장히 혼동되신 분들이 많은데 항상 기준을 잡지 않으면 그 개념들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해가지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강의 한번 하게 되면 여기서 제대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면 나중에 그런 혼동은 없을 겁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 중에서 제일 먼저 토지의 단위 얘기 좀 합시다. 토지를 부르는 단위 얘기인데, 다른 데는 토지의 종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토지를 부르는 단위. 자, 사람은 몇 명이죠. 사람을 셀 때는 1명, 2명, 3명, 4명 또는 1인, 2인, 3인, 4인 그렇게 셉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셀 때는 1개, 2개, 3개 그렇게 세죠. 그 다음에 소는 어떻게 셉니까? 1마리, 2마리. 3마리 뭐 이렇게 셉니다. 어떤 애 머리를 수를 센다고 한두, 두수, 뭐 한수, 두수 뭐 이렇게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토지의 단위를 부를 때 어떤 단위가 있냐면요, 두 가지 단위를 우리가 씁니다. 하나는 필지란 단위하고 하나는 획지란 단위를 씁니다. 여러분들 필지란 말은 어디서 배우냐면 공시법에서 배웁니다. 공시법의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토지를 등기하거나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그때 쓰는 단위를 우리가 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의 참필지에 대해서 한 개의 지번이 지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자, 지번 단위다라고 보셔도 돼요. 지번이 붙는 단위가 되는데, 이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일권의 원칙 이런 것들 민법 가서 배운다고 그랬죠.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그때 이 토지는 바로 이 필지마다 별개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단위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등록이 된다는 건 지적 공부에 한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 한 필지 단위로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지번이 붙고요. 그 다음에 권리 단위인데, 이게 법률적인 측면입니까? 경제적인 측면입니까? 전부 다 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요, 두 개의 필지를, 조그만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다. 제가 전에 이제 땅을 살 때, 하나의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시골에서. 단독주택을 하나 샀는데, 그 단독주택이 담장이 이렇게 딱 쳐 있는데요. 이 담장 안에가 땅이 3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3번지, 24번. 그 다음에 24-1번지, 24-2번지 해가지고 하나의 단독주택 부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단독주택 용도로 쓰입니다. 이 획지라는 것은 바로 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로 이런 3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단독주택지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이죠. 이용상의 분류 또는 이용상의 단위 또는 경제적인 측면의 단위를 따질 때 이때는 우리가 획지다라고 합니다. 요건 3개의 필지지만 뭡니까? 하나의 획지가 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보통 법률 쪽에서는 필지를 기준합니다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의 활동을 다니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선 거의 획지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획지란 말이 나오면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이용상의 개념이 바로 획지고 그 다음에 어떤 등기 등록상의 개념은 필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필지가 규모가 더 크냐, 획지가 규모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 개의 획지가요,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세를 살았습니다. 한 1년 세를 살았는데, 그쪽에 영두동 쪽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엔 32번지 땅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 필지입니다. 32번지 한 필지. 근데 거긴 골목이 딱 돼 있고, 골목에 집들이 서너 개, 이렇게 여러 개의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각각 집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개의 집원에 여러 개의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개의 획지에 한 개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넓다, 범위가 넓다, 좁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알아두시고, 하여간 이용이나 경제적인 측면, 부동산학에서 다룰 때, 부동산 학에서 다룰 때는 획지,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지적에서 다룰 때는 필지다라고 한다. 이렇게 토지를 부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지가 붙은 여러 개의 토지를 볼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또는 한 필, 두 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용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따질 때는 한 개 획지, 두 개 획지, 세 개 획지다라는 거. 근데 요게 말만 이렇지 어원은 똑같습니다. 필지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적에서 배웁니다만 옛날에 토지 문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토지 문서가 이게 붓 가지고요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쫙 쳤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가지고 여기에 새 너머 우물 밑에 있는 땅 몇 평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한 필로 이렇게 쭉 긋는다. 붓을 한번 내가 쭉 긋는다 해서 필지란 개념이고, 획지란 개념도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획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긋는 거. 그래서 어원은 똑같은데 부를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얘기가 들어가요. 부동산을 분류할 때 소위 토지에 대한 분류만 제가 따지는 거고요. 건물에 대한 분류, 주택에 대한 분류는 부동산학교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주택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요. 그 주택에 대한 분류는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웁니다. 공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1차 시험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 2차 시험, 공법은 2차 시험이죠. 1차 시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주택법에서 주택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의 주택의 분류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회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위에 있는 주택의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보는데 법률상의 개념, 법률적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목입니다. 자,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지적제도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 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런 여러 가지 학교용지 같은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요 지목에 대한 것도 2차 과목에서 공부를 합니다. 2차선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무슨 법, 여러분 교과서에 써 있어요. 측량점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다라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28개 지목 분류는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공법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합니다. 하지만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정도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로 보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용도 지역 쪽은 아주 단순한 부분이니까 지목 쪽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토지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에 대한 분류.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런 용도에 따른 분류를 따질 때는 우리가 크게 따지면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토지